네, 올 들어 최악의 미세먼지가 주말 내내 기승을 부렸습니다. 수도권에서는 2달여 만에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네,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전망과 또 대처 방안 등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주말 동안 전국에서 잿빛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시야가 온통 뿌옇게 흐렸었는데 올 들어 미세먼지 상황이 가장 나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주말 동안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했죠. 네. 하지만은 오르는 기온만큼이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좀 치솟게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높게 오르면서 이 휴일,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다 발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밖에 뭐 서울과 강원 지역, 뭐 호남 지역, 영남 지역, 그다음에 충청 지역을 포함해서 미세먼지 주의보뿐만이 아니라 입자가 더 작다고 알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역시 이제 발령이 되게 됐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경기도 시흥에서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18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평소 이 초미세먼지 농도보다는 한 7배가량 이 초미세먼지가 더 떠다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밖에 서울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지역들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 안팎 정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이 서울시가 이제 100 마이크로그램을 넘겼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제 어제 총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99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2015년에 초미세먼지를 이제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가장 높은 농도가 95 마이크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어제 이 서울시에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금 2015년에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높은 이런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날씨가 풀리면서 봄도 찾아왔는데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오히려 춥고 맑은 게 더 낫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언제까지 고농도 먼지가 이어지는 건가요? 예, 뭐 어제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가장 심했고 이제 주말에도 역시 이제 심하게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이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경기 지역, 충북, 대전 지역,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 해당이 되겠는데요. 이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나쁨 단계 이상인 지역들에 해당이 되겠고요. 또 서울과 경기, 광주, 충북 지역 역시 이제 서쪽 지역인데 초미세먼지 농도도 역시 이제 나쁨 단계에 현재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전북, 광주, 경남 지역에서는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아직까지 지속이 되면서 주로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연속해서 초미세먼지 농도나 또는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평상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수도권과 영서, 충북 지역에서는 오늘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나쁨 이상을 들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중부지방 곳곳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부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번 주 내내 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남부지방은 아무래도 바람이 좀 불고 그리고 현재 이제 고기압권의 영향 안에 들고 있습니다만 점차 이제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미세먼지 농도도 좀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수도권을 포함한 이 중부지방에서는 대기 정체가 굉장히 심하면서 앞으로 뭐 주 후반까지도 미세먼지 농도가 좀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휴일인 어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역시 이것이 중국에서 오염물질이 넘어온 걸로 봐야 되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어제 북한에서도 이례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 북한 지역에서의 미세먼지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미세먼지 경보를 발표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치솟았는데 역시 이제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보통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바람을 타고 이제 오염물질들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은 중국에서 한반도 쪽으로 미세먼지 띠가 길게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뭐 중국에서의 오염 물질들이 이제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제 국내에서의 발생한 오염 물질들이 정체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후반부터 해서 미세먼지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들이 정체가 됐었고, 주말 동안에 이제 중국에서 스모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외적인 이런 복합적인 영향이
함께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게 되고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면 한반도에 이제 안개가 짙게 끼게 되고요. 해상에서도 역시 해무가 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내륙으로 깊게 들어오게 되면 수증기가 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먼지가 있는 상태에서 수증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이제 먼지 안개가 역시 또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낮에 이제 시야가 굉장히 좀 뿌연 것은 먼지 안개가 끼어있기 때문에 낮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고기압권의 영향에 들어 있다라는 것은 상공에서의 하강 기류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지들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상공에 맴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역시 이제 낮에 수은주가 오르면 지면에 가라앉아 있던 이런 먼지들도 역시 이제 우리 생활권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좀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의 지상부터 상공까지 깊은 예. 이 먼지 돔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런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비상 저감 조치가 2달여 만에 시행이 됐습니다. 또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저감 긴급 조치를 요청하기도 했는데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효과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긴급 조치가 지난 주말에 이제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았고 어제 이 휴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전국적으로 내려지면서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의 물 청소라든지 아니면 각 이 사업장에서의 대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 시간을 단축 조정하는 이런 요청들을 환경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지게 됐었고 실제적으로 오늘 오전 6시부터는 자율적이긴 합니다만 이 서울시에서 비상저감 조치가 또 시행이 되게 됐었죠. 그래서 각 지자체적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비상저감 조치들이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2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말에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심했고 휴일에 이제 절정에 달했는데 사실 그렇게 된다면 비상저감 조치는 주말에 내려져서 더 오르기 전에, 그러니까 절정에 치닫기 전에 어떻게든 좀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량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만 예. 사실 환경부에서는 가장 절정기에 들었던 이제 어제 비상저감 조치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뒤늦게 이런 조치들을 시행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상저감 조치는 공공기관에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만 보더라도 이제 서울시 내에 있는 관용차 3만여 대의 운행을 중단하게 되는데 사실은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나오는 이 배기가스 또는 오염물질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율에 좀 맡기기 때문에 효과가 좀 미미한 것 아니냐, 저감 효과가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프랑스만 하더라도 이제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더불어서 강제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한반도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제 큰 어떤 행사가 치러지는 그러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나 또는 88년에 올림픽 또는 아시안 게임이 있으면 차량 이부제를 이제 강제적으로 시행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제 차량들을 20% 정도 줄였고 미세먼지도 20%가량 줄이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자율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강제적으로 차량 이부제를 좀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비상저감 조치가 아닌 개인적으로는 고농도 먼지가 낀 날에 마스크를 끼는 것 외에는 다른 대처 방안이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생활 속에서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평소보다 이제 공기에 미세먼지가 한 2~3배가량은 더 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미세먼지 농도도 높습니다만 2차 생성 물질인 초미세먼지 농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입자가 작은 오염 물질들이 내 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겠고 역시 이제 환경부나 지자체에서 권고하는 사항은 이렇게 고농도 오염 물질이 있게 되면은 노약자나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그러니까 이런 취약계층들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마스크를 이제 외출할 때 쓰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마크가 있는 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고요. 마스크는 이제 세탁을 하면 재사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일회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한 번씩 사용을 하고는 버리고 다시 재사용은 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고,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마스크를 쓰는 것 외에 이제 미세먼지를 좀 대처하는 방법은 밖에 나가셨을 때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좀 늘리시는 게 좋겠고요. 예. 우리가 이제 차도를 이제 많이 보행하게 되는데 가급적이면 차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을 보행하거나 또는 이제 공사장 이런 곳들은 가급적이면 주변으로 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를 좀 내 몸에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반드시 꼭 마스크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